자,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경영학으로 스타트업 바라보기, 우리 종로 창업 카페와 함께하는 렉처 시리즈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최성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최성호 원장님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돈을 가장 많이 써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성호 원장님을 모시고 엔젤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투자를 하실 분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역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이따 또 Q&A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투자를 할까 말까, 즉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회사를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인가. 물론 이제 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어떤 투자를 좀 받으면 좋을 회사,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제 경험을 토대로 또 기존에 좀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해 본 적은 없지만, 저도 이제 어떤 이제 창업과 비슷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투자를 받아야 될 것인가, 투자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그 부분들을 같이 두 가지를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목을 이제 투자, 할까 말까, 받을까 말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AI 엔젤 클럽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투자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투자 클럽은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어떤 동호회 형태를 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또 어떤 투자자들을 모아서 또 조합 같은 형태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원래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원래 저희 이제 기본적인 일은 현직 치과 의사로서 치과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경마 경기를 보면 이제 말과 기수가 물론 잘 호흡을 일으켜서 또 경마를 진행을 하겠지만, 그 훌륭한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배팅을 할 수도 있고요. 기수가 훌륭한 자에 배팅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스타트업은 사실은 누가 그 말을 조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저희가 표현을 드릴 수 있냐면, bet the jockey, not the horse란 말이 이제 기수에 베팅을 하지 말에 베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신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근데 두 회사가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을 해서 만약에 회사를 상업을 해갖고 운영을 한다 그럴 때, 뭐 한 몇 년이 지나서 이 두 회사를 봤을 때 A라는 회사는 성공해 있고, 만약에 B라는 회사가 실패했다면 야, 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의 그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이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이겠냐, 즉 그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운영 주체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본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아니라 기수의 어떤 기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곧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든 그 회사의 외형적인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을 보고 창업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처음에 이제 회사를 봤을 때 어떤 회사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첫째, 그 회사의 그 기업가, 즉 창업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창업자의 어떤 면들을 봐야 되겠냐? 지금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써놨지만, 물론 우선순위를 두는 거에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은 다 다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가치를 두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공통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던 것들을 먼저 좀 골라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진실성 아니면 성실성, 뭐 솔직 담백함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즉 인테그리티는 어떻게 저는 이제 좀 받아들이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위크 포인트, 즉 왜냐하면 투자를 받기 위한 회사들은 대부분 회사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또 몇 년 안에 어떤 걸 하겠다 어떤 좋은 비전만을 갖다가 나타내고 또 그걸 어필해서 또 투자자를 어떻게 보면 좀 잘못하면 현혹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데, 즉 자기 회사의 어떤 단점과 이런 부분 위크 포인트도 같이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즉 진솔함들이 좀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회사가 잘 될 때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그게 회사가 잘 못 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를 얼마나 사실은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있느냐로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션이라고,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비슷하게 봐요. 왜 그러냐면 열정이란 건 어떻게 보면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들을 점점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은 세상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새로운 비즈니스란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성공하지 않았다,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이게 제대로 워킹해서 제대로 성공할 거라는 거를 대부분은 인지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어떤 포텐셜만을 가지고, 가능성만을 가지고 투자자를 설득시키고 아니면 어떤 물건을 판다면 그 물건의 구매자들을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설득은 사실은 그 설득에 좀 이게 좋은 제품이거나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동조해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야, 그게 되겠어, 그런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거야 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역경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거는 열정이 없으면 사실은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즉 그 열정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하는 데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사실은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길을 가다가 또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이 아닌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열정이 그 만들어가는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한 예를 들으면 재미있는 예가, 제가 이제 투자한 회사 중에 어떤 지땡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님은 늘상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어떤 너무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이제 와이프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너무 열정적이고 조금 성격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간혹 한 번씩 열정적으로 좀 외형적으로 너무 이제 액티브하게 보이는 모습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한 면일지 모르지만 하루 24시간 내내, 그 다음에 한 달, 1년, 아니면 그게 수년 동안 만약에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단순한 뭐 업다운 성격에서나 어떤 기분에서의 업다운이 아니라 본인의 성격이다, 그냥 자체가 되게 열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열정이 사실은 그 회사가 창업한 지 거의 6년이 가까이 됐고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도 사실은 또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켜서 회사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회사는 사실 여행 쪽에 사실은 여행 쪽의 비즈니스를 해갖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또 열정을 발휘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사실은 좀 이제 비중을 조그맣게 두긴 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어떤 스타트업의 경험을 상당히 비중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다방이나 그 다음에 다방의 창업자가 만든 회사인데, 얼마 전에 이제 모 회사에 인수된 회사인데, 그냥 단순히 다방 하시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잖아요. 당연히 내 땡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M&A가 된 회사인데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었고, 그게 또 지금 다시 M&A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스타트업의 경험들이 나중에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의사로서 또 진료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기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주로 의료 계통이 있었는데, 제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야 만약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어떤 분야가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의료 쪽에 만약에 어떤 의료 기계를 만든거나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만든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좀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그 백그라운드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창업자를 바라보는 데서 중요한 겁니다. 즉, 새로운 어떤 기회가 있다 그래도 본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면 그 새로운 어떤 기회는 이제 추상적인 기회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치와 또 업무하고 많이 관련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안에서의 어떤 좀 페인 포인트를 좀 찾아서 그걸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도메인 엑스퍼티즈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스타트업은 사실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스타트업은 사실은 창업자나 경영팀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마케팅도 해야 될 거고, 물건을 만든다 물건을 파는 역할도 해야 될 거고, 당연히 재무나 인사나 그 다음에 큰 경영의 전반들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어떤 업무를 보는 능력들이 뛰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재무만 했기 때문에 재무만 한다거나 나는 마케팅만 했기 때문에 마케팅만 한다 그러면 스타트업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엔 스타트업은 뭐 한 두세 명이 시작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인원이 5명, 10명, 그 다음에 뭐 50명, 100명으로 인원이 많아진다면 그 인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수평적인 아니면 수직적이든 그 인원들을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목표로 나가기 위한 어떤 리더십도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10억 정도 가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CEO와 100억짜리 회사, 그 다음에 1000억 회사, 그 다음에 조밸류 회사, 유니콘에 해당하는 조밸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CEO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밸류 이상의, 즉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니콘 정도의 큰 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그런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대표님을 만나려고 사실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느 정도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건가를 갖다가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이상이 되면 좀 최고 경영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분이나 어떤 다른 기관들의 일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어떤 투자를 받을 정도의 회사가 된다 그러면 그 투자받은 회사의 그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그 주요 경영진들은 사실은 그 벤처기업에 좀 올인한다 그럴까요? 좀 모든 것들을 좀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햄 앤 에그 브렉퍼스트라고 썼는데, 예를 들어 계란 같은 경우는 사실 닭이 낳은 어떤 자식 같은 거지만 사실은 그 닭이 자기를 희생하는 건 아니지만, 햄 같은 경우는 돼지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실은 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달걀 같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돼지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햄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저희 투자자들은 보통은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롱텀 비전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패션,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100억, 1000억짜리 회사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롱텀 비전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열정이 단순히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사안들을 해결하는 거에만 국한이 되거든요. 즉 우리 회사의, 우리 스타트업의 목표가 어떤 사회적으로 취약자들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없애면서
갈 수 있는 큰 목표가 있을 거고, 그런 목표들을 향해서 사실은 가야만이 사실은 어떤 패션과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이 역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롱텀 비전이 없으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이상의 그 다음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 다음 성장을 사실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 부언을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들은 이제 창업자의 나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창업자는 좀 젊어야지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어느 정도 경험을 가져야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 창업을 한 사람한테 투자를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창업을 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그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창업 투자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각각의 어떤 투자자들이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예로 그냥 한두 번 성공을 한,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 같은 건 예전에 페이팔로 한번 성공을 했고, 지금 이제 테슬라나 아니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페이팔이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이번에 테슬라나 아니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성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는 페이스북이 첫 번째 창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창업에서 성공한 분도 과거에는 언제든지 처음 창업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처음 창업한 어떤 순간이 있기 때문에, 시리얼 엔터프리너, 즉 다 여러 번 창업을 한 사람이 꼭 창업해서 성공한다는 어떤 그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